좋은 아침입니다. 4월 18일 월요일 최슬리 모닝 브리프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시장 먼저 발표해 주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은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간에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들 바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 시즌이 지난주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 주에도 금융주와 항공주 그리고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빅테크 등의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핵심 포인트를 보시면 결국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는지 그리고 기업의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시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철수하게 되면서 실적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이 되었었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 봉쇄에 영향을 받을 만한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PC 수요 둔화 등의 코멘트에 좀 집중해야 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월요일 날에는 장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찰스 슈왑 이 두 개의 회사가 실적 발표가 예정이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향후 경제에 대한 코멘트나 대손 충당금 관련 코멘트 그리고 찰스 슈왑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가 온라인 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 이슈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장전에 존슨앤존슨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쪽에 본격적인 실적이 시작될 예정이고 장 마감 후에는 넷플릭스와 IBM 그리고 로키드 마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수응 가입자 수 증가가 좀 핵심 포인트인데 러시아 쪽의 사업 중단으로 가입자 수가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250만 명의 수응 가입자 수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시장 컨센은 260만 명으로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BM에서는 리오프닝이나 이 백투 오피스 등의 이슈로 인해서 PC 수요 둔화 등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수요일 날 장 전에 P&G와 ASML 그리고 장 마감 후에는 테슬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리고 램리서치, 알코아 이런 회사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입니다. 먼저 P&G 같은 경우는 필수 소비재에 있고요. 그리고 배당 상향 조정 여부에 관심을 두시면 될 것 같고 ASML이나 램리서치 이쪽은 둘 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ASML은 노광공정 그리고 램리서치는 식각 쪽인데 특히 램리서치는 낸드의 비중이 45%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 좀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로이터에 따르면 오늘 18일부터 상하이 공장이 다시 가동이 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었는데 향후에 나올 생산 전망치와 이런 신제품 등에 대한 코멘트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한 이슈들이 나올 것 같은데 테슬라 차 외관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그리고 배터리에 만들 때 들어가는 니켈 이런 부분에서 좀 코멘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쪽에서는 지난주에 델타가 있고요. 이번 주에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래서 대체로 델타와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아래의 주요 기업들 12개월 포드 EPS 추정치를 보시면 가장 최근인 오늘 이 EPS 추정치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큰 훼손은 없어 보입니다. 노란색 줄로 친 거는 주간으로 보시면 되고 한 달 전인 3월 14일부터 3월 21일, 3월 28일 그리고 4월 4일, 4월 11일 이후로부터 꾸준히 좀 EPS의 추정치들이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4월 15일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도 오늘 아침인 18일자로도 계속 이런 EPS 이익의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이 된 것을 보면은 기업들의 실적에는 큰 훼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전쟁 매크로 이슈 그래서 기업들이 주는 향후의 가이던스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이번 주 기업들의 실적 발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표 보니까 로키드 마틴 빼고는 다 지난주보다 실적 추정치가 다 올라갔네요. 실적 추정치가 이쪽에서는 큰 훼손은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이번 주의 주간 예정상으로 좀 중요한 경제 지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는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는데 연준 인사들 중에 가장 매파적인 인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분의 좀 발언, 코멘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요일이랑 수요일 날에는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모기지 고정금리가 5%를 넘는 수준에 달하면서
미국 부동산 시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화요일에 미국 사물 주택 건설 허가 건수가 예상치가 전월을 하회할 것으로 나오고, 그리고 주택 건축 착공 건수도 전월보다 하회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3월 기존 주택 판매량 예상치가 580만 건으로 전월인 602만 건 대비해서 계속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유로존에서 CPI 발표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S&P 글로벌 PMI, 이게 기존의 마켓이었는데 인베스팅닷컴에서는 여전히 마켓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IHS 마켓이 S&P 글로벌에 인수가 되면서 저희 표에서는 S&P 글로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4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가 58.2로 전월 대비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는 예상치가 58로 전월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시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한 주간 그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YTD로 보면은 미국이 좀 더 빠져서 한때 4% 미만으로 S&P 500 기준으로 하락률이 가기도 했었는데, 지금 YTD로 한 7.8% 빠진 상황이고요. 나스닥이 14.66%가 하락을 했고, 우리 코스피하고 코스닥도 약 10% 내외씩 연초 대비 하락한 상황입니다. 역시 주요 매크로 이슈로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2.83%고요. 그리고 한국 10년물 국채금리도 3.3%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WTI 106.95달러로 다시 100달러 이상으로 올라와 있고요. 원달러 환율 1229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이라서 미국은 4일간 자료인데, 4일간 S&P 500이 꽤 빠졌습니다. 2.1% 빠졌고요. 대체로 테크하고 자유소비재 쪽에서 낙폭이 깊으면서 S&P 500의 하락을 견인을 했고요. 반면 EPS는 0.2% 정도 올랐습니다. 지난주부터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약간 그 혼재된 시그널들이 나왔고, 실적들의 좀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화된 실적을 내놓으면서 그다지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인상적이지 않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금융주나 테슬라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5일 기준으로 보면은 애플이 4%, 마이크로소프트가 7%, 구글이 6.7%, 그리고 테슬라가 6.8%, 엔비디아가 12.2%, 그리고 JP 모건이 3.8%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시총 대형주들이 대체로 약한 상황입니다. 반면 이익 추정치는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실적 발표를 했던 그 금융주들의 그 이익 추정치의 조정은 크게 변화되는 건 없었습니다. YTD로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S&P 500 7.8% 빠졌는데, 시총 대충 한 30위권 내에 중요한 섹터들의 대형주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테이블에 지금 그 일주 체인지하고 YTD 쪽 보시면 잠깐 그 대형주들 YTD 움직임이 어떤가 살펴보면요. 애플이 지금 6.9%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7% 정도, 그리고 알파벳이 한 12.5% 빠졌고요. 아마존이 마이너스 9%, 테슬라가 마이너스 6.8%. 메타의 하락폭이 이제 그 빅테크보다 좀 깊은데, 다른 빅테크들보다 깊은데 한 YT도 37.5% 빠졌고요.
엔비디아가 27.7%. 이런 식으로 좀 커뮤니케이션 섹터, IT 섹터, 그리고 자유소비재 섹터들의 하락폭이 좀 YTD로 좀 깊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좀 선방하는 섹터들 보면은 금융 쪽에 들어있는 버크셔 해스웨이,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하고 존슨앤존슨, 이런 것들이 지금 YTD로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필수소비재 쪽에서 월마트가 필수소비재 섹터의 시총 1위 기업인데 연초 대비 8.6%로 올랐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동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에너지 섹터가 섹터 전체로 연초 대비로 43% 정도 올라 있는데, 엑스모빌이 43.5%로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밑에 이제 일라이릴리 9.3%, 코카콜라 9.8%. 그래서 한 20-30인권 내에 그 수익률을 보면은 대충 섹터 흐름이 보이는데, 빅테크, 자유소비재 또는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필수소비재 이쪽이 좀 선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방하는 쪽은 전통 섹터, 그리고 방어 섹터, 그리고 좀 수익률이 안 좋은 섹터는 베타가 좀 높은 섹터, 그리고 IT, 그간 그 시장의 상승을 견인해왔던 섹터들이 올해 그 하락을 오히려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체로 매크로 이슈하고 정책 이슈,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슈를 포함한 전반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실적들이 인상적이지 나오지 않는 한 계속해서 좀 비추세 구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변곡점이 어디가 될지는 좀 시간의 문제일 것 같은데, 이게 충분히 반영되거나 아니면 더 반영될 게 있거나, 그거는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섹터 흐름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유소비자하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IT 섹터가 S&P 500 섹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인데, 요 섹터들 보면은 섹터로도 보면은 자유소비재 섹터가 13% 빠져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6%, 그리고 IT 섹터도 한 16%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섹터 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주들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가 좀 엇갈리면서 그 전반적인 실적 기대감이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약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연초 이후에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에너지, 이런 것들은 대체로 그 S&P 500에서 3-4% 정도 차지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게 막 그간 존재감은 크게 없었는데, 최근에 그 전쟁 이슈라든지 매크로 이슈,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쪽 보시면요, 우리나라 그 연초 대비 9.46% 정도 빠졌는데, EPS를 계속 그 주간 단위로 체크하고 있는데 추세가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주간은 좀 올랐다, 어떤 주간은 좀 빠지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체크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요 국내 거는 예, 조금 이따가 국내 시작할 때 예. 다시 한번 좀 해주세요. 예, 바로 알겠습니다. 미국채로 예, 알겠습니다. 미국채 10년물 보시면요, 2.83% 올랐는데, 주간 기준으로 13bp 정도 올랐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2.91%, 그 주간 기준으로 2bp 정도 올랐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국채 10년물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주간 기준으로 11bp 정도 올라 있고요. 장단기 금리 차도 한때 마이너스로 갔다가 지금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10년물보다 2년물의 상승 속도가 더 가파른 영향이고요. 하이힐드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금리 상승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지난주에 보면은 블룸버그에 따르면 하이힐드 채권 펀드에서 한 주간 4빌리언 정도의 자금 유출이 있었는데, 이게 2021년 3월 이후 주간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수급적으로도 그래서 채권에서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그것이 금리에 영향을 주고, 펀더멘털 면에서도 인플레이션 요인 등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홈빌더 인덱스도 지난주에 약간 좀 반등하긴 했지만 그 YTD로 30.9% 빠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품 시장에서 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간 기준으로 8.8% 올라서 106.9달러 기록을 했고요. 리그 카운트는 주간 기준으로 2기가 늘어나서 548개를 기록했습니다. 구리도 정고점 부근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환 시장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오르면서 100을 돌파를 했고요. 지난주 기준으로 100.3을 기록을 했습니다. 원달러도 원달러 주간 기준으로 비슷한 수준인데 1227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섹터 보시면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 선방하는 모습이고요. 아마 이번 주에 우리나라 금융주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약간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지난주에 기준금리 0.25% 오른 모멘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이 13bp 올라서 3.3% 기록을 했고요. 장단기 금리차도 18bp 오르면서 0.36%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기 금리가 2주째 급등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금융주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금융주가 조금 더 모멘텀이나 밸류에이션이 좀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발표했던 미국 금융주들의 실적이 좀 애매해지면서 주간 기준으로는 대체로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 은행 보시면은 그 KB금융이 2.1%, 금융이 1.2%, 메리츠금융이 3%,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요. 보험주나 증권주보다는 지금 금융주 쪽에서는 한국은행주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을 보면은 투자자 예탁금하고 신용융자가 뚜렷한 변화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62.7조, 신용융자는 22.2조 기록을 했는데, 거래대금이 좀 특이한 숫자가 나왔는데 지난주 금요일로 15.6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래소가 9.6조, 코스닥이 6.0조 이렇게 해서 최근에 근래 본 그 가장 낮은 숫자인데요. 20조 깨고 내려와서 지금 15조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전반적으로 증시의 좀 활력은 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저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일 차익시장 매물 추경으로 상하이 지수도 0.45% 좀 하락하고요. 업종별로는 금융, 철강, 부동산 등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서비스업, 미디어, 투무 강주 등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상하이 자동차 회사가 4월 18일부터 공장 재가동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자동차 관련주 강세를 보였고요. 그 홍콩 시장 휴장으로 인해 외국인 거래 중단했습니다. 그 핵심 종목 그리고 업종적으로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은 그냥 에너지 쪽으로 그냥 강세 좀 많이 빠졌고요. 마이너스 2% 정도 되고, 헬스케어, 금융주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 상한가 종목수는 그냥 부동산 상한가 수는 좀 줄였고요. 그 밑에 자동차 쪽으로 보시면 자동차 6개 정도 기록했습니다.
52주 신고 종목도 4개 정도가 나오고요. 그 보리 부동산 초성 자구 홀딩스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으로 주가는 52주 신고로 기록하고요. 그리고 남경은행 그리고 성동은행은 부동산 담보 대출 회복 그리고 부실 대출 비율 하락 등 호재의 행보와 52주 신고로 기록했습니다. 주간 실적 변동적으로 보시면 그 지난주까지는 CS300 지수는 EPS는 그냥 전주 대비는 마이너스 0.2% 좀 하락하고요. 그 대형주는 별 변동이 없고 그 종형주 그리고 소형주 쪽으로도 많이 하향 조정하고요. 업종별로는 농업 그리고 유틸리티 부동산을 살짝 전주 대비는 좀 많이 하향 조정하고 경공업 그리고 석탄 석유화학 쪽으로는 전주 대비 좀 상회했습니다. 이슈적으로 보시면 그 지난주 금요일 시장 끝난 후에 총구 지급 준비율은 25bp를 인하 결정했습니다. 4월 25일부터 내는 지준율 25bp 중 인하로 8.1% 달았습니다. 그 이번 지준율을 통해서 지준율 인하 통해서 약 5,300억 원 정도 그 유동성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야간 시장 예상치는 좀 보다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보통은 50bp 정도 되고 이보다는 좀 약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정책은 좀 없고요. 이로 인해 A50 소물 지수는 마이너스 0.59%는 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때는 LRP 금리가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때는 인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 오늘 1분기 GDP 발표할 예정이고요. GDP 컨센서스는 플러스 4.8%, 최신 데이터는 4.6% 정도 나오고요. 산업 생산은 컨센서스 5%, 투자는 8.6%, 소비는 마이너스 0.8% 정도 되고요. 이거 예상치 상회시는 부양정책 실시에 대한 기대감은 좀 하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점은 좀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하이 제조업 기업 생산 재개 방안을 발표하고요. 4월 18일부터 일부 제조업 기업 생산 재개할 예정이고 이거 테스트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업종 정책 산업적으로는 566개 기업을 우선 재개할 예정이고요. 이 중에 반도체, 자동차, 정비, 제조, 바이오, 제약, 자동차는 약 300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절반 수준은 거의 자동차 업체고요. 이거 해당 주요 업체는 테슬라, TSMC 그리고 상해 자동차. 그리고 4월 21일 정부는 상하이 코로나 제로 선언하고 그 봉쇄 조치 완화될 것이라는 그 소식이 좀 있고요. 그때 수요일까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 상하이 쪽으로는 솔직히는 이번 그 생산 재개 테스트 해킹 기업이며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해당 방안은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고요. 지금 상하이 자동차는 전체 지원수는 4만 명 정도 되고요. 공장 내 신규 확진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유통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2포인트를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지금 상하이 자동차 오늘부터 시작하면은 빠르면은 3일부터 4일까지 그 1교대 회부할 수 있고요. 2주 이후에는 2교대 정도 회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 회자는 아마 정도 2일, 5일 정도가 필요하고요. 정상화되면 4월 생산이 120만 대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3월 기준으로는 약간 그 65%까지 회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까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테슬라 쪽으로도 얘기가 있고요. 단일화 부품 공급이 너무 많아서 테슬라 공장 정상 가동이 상대적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은 기대감이 없고 5월부터는 판매량恢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쪽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의 승차 그 일평균 판매량 정월 마지막 주 대비로 77.6% 좀 감소했습니다. 그 주간 원자재 소멸 가격 쪽으로 보시면 그거 지난주 특별한 변동 없습니다. 근데 그 철광석, 철강 연안적으로 선제적으로 강세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준을 인하하는 거요. 그거는 야간 시장 기대보다 좀 약하게 나왔어요. 50bp 네. 원래 인하를 기대했다가 25bp로 나온 거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도 없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그때는 LRP 금리 인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고 있습니다. LRP 금리가 뭐였지? 그거 그냥 시장 금리로 가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무기한 봉쇄 조치라고 했었는데 네. 18일부터 이렇게 제조기업에서는 일부 네. 제조기업은 생산 재개하는 걸로 해준 거지. 네, 공식적으로. 맞습니다. 네. 지금 660개 기업으로 나오고 있고요. 심사하고 있는 기업은 1000개 정도 되고요. 이거는 솔직히는 그 상하이 자동차 제일 크고 그 상하이 자동차 상황 좀 보고 확대할 수 있는지 없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그거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거 4월 20일 정부는 상하이 코로나 제로 선언 그거는 소식도 있고요. 그 후에는 어떻게 조정하는지도 봐야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